자,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베이지 추론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은 맨 처음으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했듯이 토마스 베이지의 공실험이나 아니면 라플라스의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에 이제 연결된 문제가 되고,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사항을 통계적 모형으로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통계적 추론을 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우리의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이 되고, 렉처 노트 2와 이제 렉처 노트 3이 올라가 있죠. 렉처 노트 2와 3에서 우리가 주로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 즉 성공 확률 또는 비율, 프로포션에 대한 베이지 추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포화송 모형에 대한 추론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했던 것이 베이지안도 일종의 sufficiency principle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했었는데요. 그걸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을 살펴보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sufficiency principle 또는 sufficient statistic이라는 개념 자체는 비록 frequentist, R.A. 피셔가 생각해낸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 충분 통계량 또는 충분성의 원리라는 개념은 결국 likelihood로부터 이제 통계적 추론이 이루어질 때, 또는 likelihood라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충분 통계량으로부터 요약이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x1부터 xn이 우리가 늘 관측하는 거잖아요. 베이지안이든 frequentist든 x1부터 xn을 우리가 관측한다라고 했어요. 관측한 후에 likelihood를 만들죠. 즉 우리의 목적은 모수 세타를 추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측한 것으로부터 그 관측한 값이 어떤 분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x1서부터 xn이 조인트, 결합 확률 분포, 기본적으로 x1부터 xn은 IID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각각의 PDF의 곱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세타의 함수로 살펴보면 그걸 우리가 likelihood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그 likelihood는 충분 통계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 통계량의 생각이. 또는 x1부터 xn이라는 n개의 그런 관측값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걸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n개의 n차원의 값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차원을 줄일 수 있다면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할 때 그런 어떤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개수를 줄인다던가 차원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충분 통계량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likelihood가, 그러니까 충분 통계량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팩토라이제이션 정리죠. likelihood가 충분 통계량과 모수 세타가 들어가는 것의 함수와 그렇지 않은 것에 세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마지널한 함수로 분리된다라는 것이 팩토라이제이션 정리인데, 베이지안 관점에서도 여전히 데이터가 필요하죠. 다만 데이터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베이지안이 이해하는 것은 그냥 x1부터 xn들의 확률 분포가 아니라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되겠죠. 결국 베이지안에 있어서 세타를 추론하는 과정은 세타에 관한 포스테리어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포스테리어가 likelihood 곱하기 prior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likelihood는 팩토라이제이션 정리에 의해서 충분 통계량의 함수와 그렇지 않은 것의 함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결국 세타에 관한 함수만 있는 거죠. 따라서
세타가 포함되지 않는 y들만의 그런 함수는 세타의 관점에서는 상수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likelihood 중에서 충분 통계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y1서부터 yn이라는 데이터로부터 관측되는 사후 분포나 충분 통계량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후 분포나 똑같다라는 것이 베이지안 관점에서의 sufficiency principle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베이지안 관점에서 순수하게 베이지안 관점에서 베이지안 충분 통계량을 정의할 수 있으나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프리퀀티스트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충분 통계량을 그대로 베이지안 추론에서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는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likelihood로부터 나오는 그 정보가 충분 통계량에 요약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면 또는 이 델타 바이노멀 모형을 보고 확인하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여기서 우리가 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결합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y1서부터 yn들이 각각의 베르누이 세타가 되지만 실제로 관측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서메이션 yi죠. yi들의 합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이 충분 통계량의 원리인데요. 이건 likelihood를 통해서 한번 다시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실제로 y1서부터 yn이 IID, 실제로 이제 베이지안, 이게 conditionally IID예요. 베르누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 likelihood는 이것은 결국 각각의 individual conditional PDF,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yi들의 conditional PDF, 즉 베르누이 세타가 되는데 이건 세타의 yi 1-세타의 1-yi가 되고 이걸 곱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세타의 summation yi 1-세타의 n-summation yi가 되므로 결국 비록 n개의 observation이 있지만 y1서부터 yn이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것은 summation yi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델타에 관한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sufficiency principle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y1서부터 yn이 IID 베르누이 세타일 때 summation yi 또는 그걸 n으로 나눈 것이 충분 통계량이잖아요. 분포 자체는 summation yi given 세타 하면 y1서부터 yn들이 각각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면 그것들의 합은 바이노미얼 n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들의 y1서부터 yn들 세타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분포들은 베르누이에서 바이노미얼로 옮겨오지만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할 때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베이지안 관점에서 살펴보면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결국 핵심은 사후 분포를 얻어내는 거죠. 그 사후 분포는 likelihood,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는 세타가 주어졌을 때 y1서부터 yn들의 분포에다가 세타의 prior를 곱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 i는 1에서부터 n에
세타의 yi 1 마이너스 세타의 1 마이너스 yi 이 부분이 이제 이 likelihood 부분이 되죠. 거기다가 prior를 곱한 것이죠. 이거나 마찬가지죠. 세타의 summation yi 1 마이너스 세타의 n 마이너스 yi summation yi b 세타죠. 지금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비례한다란 뜻이에요. 비례한다란 건 뭐냐면 실제로 추가적인 상수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추가적인 상수는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여기 likelihood와 prior를 곱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충분 통계량 또는 충분성의 원리의 관점을 보면 summation yi 자체는 바이노미얼 n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주어졌을 때 개별적인 y1부터 yn들의 분포와 summation y의 분포는 다른 거죠. 하나는 베르누이고 그것들의 곱이고 또 하나는 베르누이의 합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n 세타가 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추론을 한다 그러면 역시 똑같죠. p 세타 기분 y1부터 yn은 당연히 인디비주얼 각각의 조건부 결합 분포와 prior를 곱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거나 마찬가지죠. 또는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p 세타 기분 summation yi. 지금 summation yi가 충분 통계량이에요. 이건 summation yi의 분포. 그것의 조건부 분포 곱하기 prior의 곱이 되는 거죠. 요거 보면 summation yi는 바이노미얼 분포죠. 그래서 n choose summation yi 1 세타의 summation yi 1 마이너스 세타의 n 마이너스 summation yi 요게 바이노미얼 n 세타의 분포가 되죠. 곱하기 p 세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y1부터 yn을 생각하면 이 형태가 나오죠. 만약에 summation yi 충분 통계량 하나만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생각하면 이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살펴보기에 그냥 포스테리어 자체가 달라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포스테리어는 결국 세타에 관한 함수죠. 세타에 관한 함수는 변함없이 세타의 summation yi 1 마이너스 세타의 n 마이너스 summation yi 곱하기 p 세타가 되죠. 요건 세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세타의 입장에서는 상수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상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계산하고 있는 포스테리어는 prior 곱하기 likelihood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일종의 비례 상수죠. 일종의 적분해서 1이 되게 만드는 그런 상수들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y1서부터 yn들로부터 세타에 관한 추론이나 summation yi 하나에 대한 추론이나 똑같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충분성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성의 원리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즉 y1서부터 yn을 가지고 각각의 n개의 베르누이 세타가 됐다라고 관측했을 때 세타에 관한 베이즈 추론이나 딱 그것을 하나의 통계량으로 충분 통계량 summation yi가 바이노미얼 n 세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하는 것이나 세타에 관한 추론은 똑같다라는 것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충분성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핵심 사항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세타에 관한 추론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는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세타는 여기서 이제 proportion이에요. 성공 확률, success probability나 probability 또는 그것의 비율, proportion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베이지 추론으로 필요한 것은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x원서부터 xn이라는 x 또는 y원서부터 yn이라는 데이터의 분포,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데이터의 분포. 그 다음에 세타 자체의 분포. 이걸 두 개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의 세타에 관한 조건부 분포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를 생각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확률론 입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변수를 한꺼번에 다룰 때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 모두 이산형 분포인 경우는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생각할 것이고, 두 개 다 모두 연속형일 경우에는 결합 확률 분포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하겠죠. 자, 이 경우에는 y라는 것은 이산형 확률 변수고 세타라는 것은 프로포션은 연속형 확률 변수에 따라서 두 가지가 지금 혼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결합 분포 자체는 우리가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든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각각은 하나는 이산형, 하나는 연속형이 되겠죠. 자, 우리의 이제 목표는 세타 프로포션에 대한 사전 분포, prior distribution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세타가 0과 1 사이의 값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세타 프로포션 성공 확률 0과 1 사이의 연속 확률 분포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배운 0과 1 사이의 연속 확률 분포는 베타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분포를 사전 확률 분포로 사용하고, 관측값들 또는 데이터의 분포가 바이노미얼 또는 베르누이 분포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결합 확률 되는 상황을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베타 분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확률론 입문 시간에 베타 분포 배웠죠? 우리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베타 분포라는 것은, 베타 분포는 두 개의 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 알파, 베타와 같은 그런 기호를 사용하고, 그것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1과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베타 분포 하면. 여러분들 확률론 입문 시간에 여러분 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보죠. 당장 알파가 1, 베타가 2면 그러면 그것을 베타 11 유니폼 분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타 분포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베타 분포의 정의와 간단한 베타 함수 계산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살펴볼 상황이 되는 거죠. 간단히 우리 리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y 기분 세타가 베타의 알파, 베타를 따른다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알파하고 베타를 아니죠. 베타가 베타, 알파, 베타를 따르죠. 베타가 베타, 알파, 베타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요거 자체가 실제로 모수잖아요. 그럴 때 모수의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데 또 다른 모수가 필요하죠. 이럴 때 모수의 모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모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초모수는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베타 분포의 형태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우리 어떤 확률 분포가 베타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세타의 알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세타의 베타 마이너스 1의 형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알파, 베타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적당한 상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상수가 곱해지면 결국 적분해서 1이 돼야 되잖아요. 적분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건 우리가 수학에서 여러분들 그 확률론 입문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죠?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감마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정의하고 이걸 우리가 베타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적분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으나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을 거고,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그 확률론 입문 사용했던 교재 있죠? 그 확률론 입문 때 그 내가 쓴 교재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확률론 강의를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거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베타 함수, 적분 자체가 베타 함수이기 때문에 그것의 노멀라이징 상수는, 적분 상수는 베타 함수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것의 역수 1 오버 b 알파 베타, 세타 알파 빼기 1, 1 빼기 세타의 베타 빼기 1,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 오버 감마 알파 감마 베타 세타 알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세타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언제? 세타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그럼 어떤 학생들 중에는 이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건 감마 함수예요. 감마 분포 정의할 때 감마 함수가 나오죠, 그죠? 적어도 감마 x, 감마 알파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통계 수학 시간에는 배웠을 거예요. 베타 함수는 안 배웠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감마 함수는 배우잖아요. 특이적분으로 정의되는 이게 감마 함수죠. 어쨌든 감마 함수는 감마 분포 정의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그 베타 분포가 되는 것이고, 이 베타 함수 또는 이 감마 함수 또는 베타 분포의 형태를 기억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기 위함이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베타의 알파 베타를 따른다. 그러면 그것의 평균은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죠. 알파 오버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게 이제 우리 필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적분이 0부터 1에 x의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베타, x의 알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x의 베타 마이너스 1 dx죠. 이 적분을 할 때 이전에 계산했던 베타 함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베이즈 추론에서는 지금 베타 분포를 세타의 사전 분포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추가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평균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분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세타가 베타 알파 베타를 따른다 그러면 expectation 세타가 알파 오버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variance 세타가 강의록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 정도는 이제 뭐 기억한다라고 치죠. 우리가 점점 더 여러 번 확인하면서 이 베타 분포의 여러 가지 특징 같은 걸 더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 거고,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그럴 때 이 알파하고 베타를 우리가 이전에 초모수라고 얘기했는데 베타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특히 베타 분포의 형태를 결정해요. 알파하고 베타가. 이걸 둘 다 쉐입을 결정한다라 그래서 우리가 쉐입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베타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분포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이제 슬라이드도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살펴보면 당장 알파가 1, 베타가 1일 때는 결국 세타의 알파 빼기 1, 1 빼기 세타의 베타 빼기 1이 되는데 그냥 상수 1이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컨스탄트 자체가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의 알파, 감마의 베타지만 알고 있죠? 감마의 n이 n-1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감마의 2는 1 팩토리얼이고 감마의 1 자체를 우리가 1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요거 그냥 컨스턴트 1이 되고 요것도 다 1인 거죠. 따라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1이면 그냥 유니폼 분포예요. 즉 완전히 그냥 평평하게 돼 있죠. 플랫하게 돼 있죠. 그런데 슬라이드 하겠지만 알파와 베타의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알파와 베타의 조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을 우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을 자, 이전에 여기 expectation과 variance를 우리가 이제 간단히 요약했었는데요. 자, 특히 그 밑에 보면 이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간단히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것이지만,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알파가 1, 베타가 1이면 그대로 컨스탄트가 된다라고요. 네,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은색 실선만 하나 살펴보면 그 그림은 검은색 실선이죠. 요거는 요거죠. 네. 알파가 2분의 1, 베타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그려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대부분 평평하게 어떤 평평하게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일종의 이 데스크톱이죠. 이 목욕통 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갑자기 양 끝에서 분포가 양 끝에서 확률 밀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유니폼은 계속 평평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베타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분포가 일종의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결정할 때 어떤 세타에 관한 사전적인 지식이 별로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분포예요. 즉 알파가 1, 베타가 1은 얘기했지만 토마스 베이즈나 라플라스가 베타에 관한 어떤 우리의 사전적인 지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포로 생각한 것이고, 뒤에 가서 우리 사전 분포를 결정하는 또는 설정하는 좀 더 시스테매틱한 방법을 생각할 건데 그때 우리 제프리스 프라이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해롤드 제프리즈라는 그런 통계학자죠. 사실은 이제 지오피지시스트예요. 지질 물리학자죠. 일종의 뭐 천문학자, 물리학자인데 해롤드 제프리즈가 제안한 어떤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어요. 거기서 계산을 하면
해당하는 prior가 제프리스 prior가 된다라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전 분포에 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가능하면 어떤 특정한 값에다가 사전 분포가 제한하는 그 확률이 높거나 낮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균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타가 어떤 값을 가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유니폼 분포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냥 평평한 거죠. 그에 반해서 제프리스 프라이어 저기 이렇게 목욕통처럼 생긴 그 제프리스 프라이어는 아주 극단적인 양끝값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확률과 값을 가지고 있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전 분포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히 이전에 살펴봤던 그림을 한 번씩 더 그려보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단순하게 알코드를 통해서 그려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더 예쁘게 그려보기 위해서 ggplot을 사용할 건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proportion data에 관한 prior를 사용하려는 것이고 결국 세타는 0과 1 사이의 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률 분포, 베타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 분포가 우리 어떤 프로포션에 대한 이 비율에 대한 또는 성공 확률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의견이나 지식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포가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와 베타가 이 베타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모수가 되고 우리가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R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 R 코드는 여러분들 그 스탯 404 렉처노트 2.R이라고 올려져 있죠. 블랙보드 강의 자료에 늘 올리듯이 그 강의록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하는 버전의 강의록 올리고 그 다음에 하얀 바탕에 여러분들의 일부가 원하는 하얀 바탕의 강의록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그 R 코드를 올릴 테니까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5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기 위해서는 이 ggplot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ggplot 그대로 이제 패키지 같은 거 써도 되고 tidyverse라는 그 패키지 사용해서 이제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패키지가 인스톨 돼 있으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 지금 음질이 안 좋은가요? 그래요? 지금 음질이 안 좋았나요? 이채은 학생만 잘 안 들리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리나요? 자, 의견 들리나요? 다들? 잘 안 들리면 얘기해 볼래요? 잘 들려요? 그렇네요. 혹시 예. 지지 소리가 섞여서 들리긴 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어떤 소리가 크게 커졌다 작았다 한 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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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나요?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확인해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오른쪽에 있었던 그 그림을 좀 더 크게 해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 베타 0.5, 0.5에 관한 베스터그 이제 제프리스 프라이어가 되죠. 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위치한 것이 베타 11이죠. 베타 0.5, 0.5 밑에 대각선으로 있는 것이 베타 1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지식들을 반영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 초모수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전적으로 내가 이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베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베타 0.5 이와 같이 베타가 아주 작은 값에 그쪽에서 어떤 큰 양의 확률을 주고 나머지는 거리가 0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베타 1은 그냥 모든 값들이 모두 균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베타 4, 1의 분포는 0.5보다 큰 값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식으로 내가 어떤 식의 사전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전 분포가 베타 분포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베타 1이 일단 가장 적합한 사전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값들이 일단 모두가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한 그런 확률을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내가 사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이후에 데이터를 관측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확률을 내가 살펴볼 수 있겠죠. 또는 베타 0.5, 0.5 같은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제프리스 프라이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베타 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봤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전 분포를 베타 분포로 사용했을 때 그러면 사후 분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라고요. 우리의 핵심은 사전 분포가 아니라 데이터의 핵심은 사후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베타 분포를 사전 분포로 사용하게 되면 사후 분포는 베타 분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타 사전 분포를 사용하면 베타 사후 분포가 된다. 언제? 라이클리후드가 바이노미얼 또는 베르누이. 그래서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관측값 y의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고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가 베타 분포를 따르면 사후 분포도 베타 분포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베타 사전 분포, 베타 사후 분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를 베타 분포로 사용하면 사후 분포도 똑같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같은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쌍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conjugate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conjugate prior 우리 말로는 켤레, conjugate 하면 켤레 또는 공액 이런 말을 써요. conjugate prior는 켤레 사전 분포 양말 켤레 하죠. 쌍을 이룬다라는 켤레 또는 아마 한자로는 공액 사전 분포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이 아마 복소수 같은 거 배울 때 고등학교에서 복소수 배울 때 그럴 때 켤레 복소수 이런 말 쓰죠. A 플러스 BI에 대응하는 쌍을 이루는 복소수가 A 마이너스 BI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켤레라는 말을 쓰듯이 똑같이 쌍을 이룬다. 그래서 conjugate prio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conjugate prior의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라이클리후드 또는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베타 사전 분포를 사용하면 베타 포스테리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베타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관측값이 베르누이 분포면 베타 포스테리어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프라이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프라이어를 하게 되면 그대로 베타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고 이전에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베타 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후 분포가 베타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에 대응하는 베타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앞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라이클리후드죠. y1서부터 yn이 L인데 n개의 L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sufficient string 서클과 딱 한 개의 y가 되는 거죠. 이 y는 summation yi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summation yi, 아까 y는 바이노미얼 n 세타를 따른다고 했죠.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핵심은 constant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normalized constant 또는 바이노미얼 likelihood로부터 나오는 constant는 필요하지 않고 뒤에 남은 세타의 y는 1만 세타의 n-y만 필요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phi 세타의 알파-1 1 세타의 베타-1이 나오게 되나 그것의 곱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베타에 관한 함수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베타에 관한 사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계산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계산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전에 살펴봤던 계산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이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계산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사후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베타 기분 y1서부터 yn인데 이것은 p y1에서부터 yn 기분 세타 p 세타가 되고 이것은 실제로 이것이 각각 베르누이의 곱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세타의 y, 1만 세타의 n-y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y는 summation yi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세타의 prior, 지금 세타의 알파-1, 1만 세타의 베타-1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normalized constant, 베타에 대한 normalized constant,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감마 알파 곱하기 감마 베타로 나눈 항이 있지만 세타에 관한 분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normalized constant는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normalized constant 자체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모형 선택이나 모델 셀렉션이나 뭐 가설 검정 이럴 때 그 normalized constant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또 따라오겠지만 여기서 포스테리어가 어떤 것을 갖게 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normalized constant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은 세타에 관한 분포예요. 따라서 이걸 세타의 확률 분포로 생각하면 이것은 세타가 0과 1 사이인데 이런 형태를 갖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베타 분포의 일부구나. 그 베타일 때 결국 우리는 두 개의 모수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y 플러스 알파와 n-y 플러스 베타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로 likelihood를 베타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prior예요. posterior죠. posterior 세타의 y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세타의 n 마이너스 y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베타 포스테리어를 갖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중간에 들어오는 likelihood를 살펴보죠.
그 likelihood는 실제로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y의 컨디셔널 분포지만 세타의 함수로 생각하면 이거였죠. 실제로 세타의 y 1 세타의 n-y죠. 이걸 세타에 관한 함수로 이해하면 y에 관한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y가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세타에 관한 함수로 생각해보면 또는 세타에 관한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것은 여기다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면 마치 이것은 베타 분포인 거죠. 세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conjugate prior다 라고 얘기할 때는 prior와 posterior가 서로 같은 분포, 즉 베타 분포에 들어간다라는 거. 사전 분포가 베타, 사후 분포가 베타인데 실제로 likelihood도 가능도도 베타인 거죠. 가능도를 y의 확률 분포로 이해하면 바이노미얼 분포가 되지만 실제로 세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다른 베타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njugate prior다 라는 것의 의미 자체는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같은 분포족, 여기서는 베타 분포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likelihood도 세타 입장에서는 같은 분포족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설명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likelihood를 보면 세타에 관한 함수가 베타 분포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쌍을 이루면서 곱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같은 분포를 따르는 거 그러면 베타 분포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conjugate 분포, 그러니까 공액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와 같은 원리는 지수족, exponential family라고 불려지는 모든 분포에서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conjugate family나 conjugate 분포는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사전 분포라는 것이 각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베이지안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그 사전 분포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수학적인 입장에서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같은 분포족 안에, 분포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적합하진 않지만 계산이 편리하고 수학적으로 깔끔한 계산이 필요하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공액 사전 분포를 conjugate prior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침 그런데 이 proportion, 비율 또는 성공 확률에 관한 사전 분포를 결정하는 방식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proportion이나 비율이 또는 성공 확률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베타 분포를 사용해야 하며 게다가 베타 분포가 conjugate prior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 베타 사전 분포를 통해서 베타 사후 분포를 얻어내는 방식이 됐고요. 자, 이제 베타 사후 분포를 얻어냈기 때문에 즉 사후 분포가 베타의 y 플러스 알파 n-y 플러스 베타를 얻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사후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사후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분포의 평균이에요. posterior mean인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타 분포의 평균은 두 개의 모수를 더한 거 분의 앞에 있는 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이걸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n분의 알파 플러스 y가 돼요. 요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건 어떤 식으로 더 쓸 수 있냐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n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n분의 y라고 쓸 수 있고, 이건 다시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죠. 알파 오버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y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n. 여기가 n이 되는군요. 여기가 n이 되겠죠. 자, 요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요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베타에 관한 사전 분포로 베타의 알파, 베타를 사용했죠. 따라서 이건 prior mean이죠. 사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평균이 지금 사전 평균의 일부와,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y1서부터 yn이 베르누이 세타를 따르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합. 요거 바이노미알이죠. n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관측 값들을 n으로 나눈 것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샘플 민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또는 샘플 에버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사후 평균은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을 결합한 것인데, 그것의 weighted average죠. 가중 평균이죠. 그 웨이트는 이쪽은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n이고, 이쪽의 웨이트는 n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n이죠. 따라서 이것이 또 하나 사후 분포라는 것이 사전 분포와 가능도의 곱으로 비례하고, 그 뜻은 뭐냐면 사전 분포와 가능도의 두 개의 인포메이션을 결합한다는 뜻인데, 이 경우에 사후 평균 역시 당연히 사전 분포로부터 나오는 평균과 가능도로부터,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평균의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후에 더 R 코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긴 하겠지만, 여기서 어떤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냐면, 자, 만약 지금 n이 커진다라고 하죠. n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점점 많이 관측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즉 사후 분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더 많이 관측하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가 사후 분포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은, 더 큰 기여를 하겠죠. n이 커지게 되면 사후 평균을 살펴보면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의 가중합이지만, 가중 평균이지만 n이 커지면 이건 어떻게 돼요? 알파하고 베타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n이 커지면 얘는 0으로 가겠죠. 이건 n이 커지면 1로 가겠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후 분포는 가능도와 사전 분포의 곱에 비례하고, 가능도와 데이터로부터의 인포메이션과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결합하는 것인데, 관측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점점 무한대로 가면 전체적으로 사후 평균은 가능도 또는 사후 분포는 가능도에서 결정이 되고, 결국 사후 평균과 표본 평균이 거의 같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 시간들에 여러 번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거. 사전 분포가 이상하게 돼도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게 되면 사후 분포가 얻어내는 추론과 프리퀀티스트가 얻어내는 추론이 거의 같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일종의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다만 추론의 결과는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해석은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타에 관한 그 값을 설명하는 확률이 사후 분포가 어떤 고정된 값으로 점점 더 높은 확률, 거의 1의 확률을 값을 주면서 이제 점점 더 사후 분포가 갱신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라는 현상은 단순하게 이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가서 포화성 감마 모형, 노말 모형,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모형들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이제 발견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후 분포가 관측값을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될수록 가능도와 사후 평균이 거의 비슷한 정보를, 거의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인데, 그것이 이와 같이 사후 평균이나 뒤에 가서 더 나아가서는 사후 모드, 포스테리어 모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수족, exponential family를 따를 때 언제나 이와 같은 사실을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렉처 노트 3에 가서 그와 같은 이론적인 얘기를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언제나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지수족을 따르게 되면 바이노미알이나 베르누이는 대표적인 exponential family 지수족 분포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주어진 그 베르누이 라이클리후드 또는 바이노미얼 라이클리후드를 지수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국 사후 분포가 어떤 식으로 갱신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해당하는 여러 사후 분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약 통계량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둔 것은 사후 평균과 사후 분산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사후 분위수라든가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퀀타일이죠. 그 외에 다양한 값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계산이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에요. 베타 분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베타 바이노미알로 사후 분포가 베타 분포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포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단순한 이런 수리적인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컴퓨팅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결국 요약을 하면 저와 같은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사전 분포가 베타 분포 알파 베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sampling distribution, likelihood가 바이노미얼 n 세타 또는 실제로 y1부터 yn들이 베르누이 n 세타지만 바이노미얼 n 세타가 되면 결국 사후 분포가 베타 n 마이너스 베타 y 플러스 알파 n 마이너스 y 플러스 베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 아래 표에 요약된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모수들만 살펴보면 앞쪽에 있는 모수가 알파,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y군요. 알파, y, 알파 플러스 y가 되고 베타, n-y, 베타 플러스 n-y로 바뀌게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저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실제로 우리가 관측값들 중에서 y1부터 yn들 중에서 그 중에서 성공의 횟수를 우리가 센 거 아니야. y1부터 yn들 중에서 서메이션 yi만큼 우리가 성공의 횟수를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하죠. 알파라는 건 일종의 실제로 우리가 사전 분포로서 베타의 알파, 베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타라는 분포의 관점에서 알파와 베타는 베타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수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저기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전적인 성공 횟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사전적으로 성공 횟수가 알파계가 있다가 실제로 관측하는 것에 y계라는 성공 횟수를 살펴보면 그 이후에 우리가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공의 개수가 알파 플러스 y가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사전적으로 실패의 개수가 베타일 때 우리가 관측하는 값이 n-y계가 되면 마찬가지로 사후적으로는 실패의 개수가 베타 플러스 n-y가 된다. 그런데 비록 사후적으로 성공의 개수가 알파 플러스 y, 실패의 개수가 베타 플러스 n-y가 되지만 사후 분포는 베타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 베타 분포의 두 개의 모수를 결정하는 알파 플러스 y와 베타 플러스 n-y가 된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수리적으로 그대로 계산을 하면 저와 같은 계산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걸 저와 같은 관점에서 성공 횟수와 사전적인 성공 횟수와 그다음에 관측값의 성공 횟수를 결합해서 사후적인 성공 횟수로 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저 베타, 알파, 베타를 왜 알파하고 베타라는 모수가 그 베타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성공의 사전적인 성공 횟수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저와 같은 방식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좀 더 분포적인 그 성질을 통해서 저걸 설명해 보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확률론 입문 시간 설명했던 걸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거 기억하나요? 베타, 알파, 베타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x라는 확률 변수가 감마의 알파, 람다를 따르고 y라는 확률 변수가 감마의 베타, 람다를 따라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독립된 확률 변수가 있고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첫 번째 모수로 갖고 있고 두 번째 모수는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x 플러스 y분의 x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생각하면 베타 분포를 따르고 그 베타 분포의 모수가 알파와 베타를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거의 확률론 입문 거의 기말고사 한 2주 전쯤에 배워요. 그때 우리가 어떤 거 배우냐면 그 일종의 그 change of variable, 저코비언 통해서 변수 변환 기법을 통해서 두 개의 결합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새로운 확률 변수를 두 개의 확률 변수의 함수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새로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찾는 방식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예가 그거죠. x가 감마의 알파 람다, y가 감마의 베타 람다를 따를 때 x 플러스 y분의 x가 베타 알파 베타를 따른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알파에 대한 모수가 일종의 성공 횟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질문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없죠. 예, 그래서 이해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 칸주깃은 그러면 사전, 사후, 라이클리드 모두 같은 형태야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못 봤네요. 최현 학생이 한 질문. 칸주깃은 사전, 사후, 라이클리후드 모두 같은 형태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렉처 노트 3의 거의 맨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exponential family를 따르면 사전 분포가 exponential family, likelihood가 exponential family면 사후분 똑같은 exponential family가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정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일비세이커와 다이어커니스 이런 분들이 증명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 뭐 그거 아주 단순한 버전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근데 여기서는 정의 자체는 사전과 사후 분포가 같은 형태를 갖는 경우를 우리가 공액 사전 분포다, 칸주깃 켤레 사전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후 분포도 같은 likelihood도 그 중간에 들어가는 likelihood도 같은 형태, 즉 같은 분포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 분포와 likelihood를 곱했을 때 사후 분포를 계산했을 때 사전 분포하고 사후 분포가 같은 분포족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질문을 하니 우리 베타바인 포화송 감마의 예를 하나 살펴보죠. 질문을 했으니까 한번 간단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질문을 해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뒤에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likelihood가 포화송을 따른다라고 해보죠.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벌써 뒤쪽에 3에 있는 걸 미리 배운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y 기분 세타가 포화송을 따른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포화송의 확률 질량 함수 알잖아요. y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세타, 세타의 y죠. 이 상황에서 이 likelihood에 해당하는 칸주깃 프라이어를 찾아라 그러면 답은 이제 감마 분포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일단 만약 세타가 감마의 알파 베타를 따르면 이거 우리가 다음에 또 확인할 텐데 이게 세타가 감마 알파 베타를 따른다라는 거는 감마 분포를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감마의 알파 베타의 알파 세타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베타 세타죠. 요거랑 요거랑 두 개 곱하면 새로운 감마 포스테리어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세타 기분 y가 새로운 감마가 돼요. 요거랑 곱할 거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실제로 이것이 포화송의 확률 분포지만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포화송 분포지만 세타에 관한 함수 형태만 생각해 보면 이거죠. 마치 이것은 감마의 y 플러스 1, 1과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감마 라이클리후드, 감마 프라이어 사용하면 감마 포스테리어가 돼요. 실제로 우리는 감마 사전 분포로 시작하면 감마 포스테리어를 얻는다 라고 생각해서 감마 분포가 포화송 라이클리후드의 공액 사전 분포라고 얘기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이클리후드 자체가 세타의 입장에서는 마치 감마 분포의 일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전에 봤던 우리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포화송 모형도 똑같이 지수족 모형이에요. exponential family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지만 마지막 아까 설명했던 게 이런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말죠. 예를 들어서 x가
감마의 알파 람다를 따르고 y가 감마의 베타 람다를 따르고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면 x of x 플러스 y가 베타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이 있어. x라는 것이 실제로 x1서 감마 분포라는 것이 일종의 지수 분포를 알파게 더한 거라고 생각하고 y라는 것이 지수 분포를 베타게만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x가 지수 분포들 중에서 성공이 된 지수 분포들의 개수가 되는 거고 y가 지수 분포들 중에서 성공이 된 개수가 되는 거죠. 알파하고 베타가. 따라서 이것이 전체 일어난 것들 중에 그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비율이고 그 알파가 일종의 성공의 개수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 알파, 베타를 사용할 때 이 알파 모수는 일종의 사전적인 성공의 개수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후 분포가 likelihood가 성공의 개수가 y개가 되면 알파하고 y가 합쳐져서 사후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y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실패의 개수가 베타고 likelihood에서 n-y면 사후적으로는 실패의 개수가 베타 플러스 n-y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현상은 exponential family, 지수족 분포에서 비슷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성공의 개수로 해석하느냐 그것을 해당하는 분포의 다른 모수로 해석하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베타 바이노멀 모형의 가장 단순한 형태, 베타 분포를 사전 분포로 사용했을 때 y에 대한 가능도가 바이노미얼 또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생각했을 때의 사후 분포, 베타 사전 분포 사용하면 베타 사후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했어요. 이제 우리가 렉처 노트 2를 다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사항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R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 없으면 이제 녹화를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수업 끝난 후에